예, 오늘의 정찰 토픽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재판 중단한 판사 또 충성 판결을 했다. 이재명 잘 보이려고. 이 사람이 그 전에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대법관 후보에 올랐는데 탈락을 했죠. 30몇 명 안에 올랐는데. 그래서 이재명 재판도 뒤로 막 밀어주고 아예 중단시켜버리고 그런 행동을 해서 지금 이재명이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하죠. 늘리는 법안을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14명인데 이거 12명을 늘려서 26명까지 대법관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12명 새로 되는 사람은 이재명이 임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존에 있던 14명 중에서도 10명은 임기가 만료가 돼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임기가 만료가 돼서 이재명이 만약에 임기를 계속 한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임기를 계속 끌고 간다면은 이재명이 전부 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판사들 중에서 이재명에게 잘 보여서 대법관 한번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이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부장판사 이재건이 바로 그 전에 대법관 30몇 명 몰망 안에 들어갔다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에게 잘 보여서 대법관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힘이 떨어지면은 재판 속행이 현실화되겠죠.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계속 소개해드렸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이재명의 임기 내 재판 재개, 임기 내입니다. 임기 중에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임기 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다. 헌법 84조 그것을 제대로만 해석하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재판부가 바뀌면 또 가능한 거죠. 지금 5개 중단시킨 재판부가 각성을 해도 가능하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의 휘하에 바로 이재건 재판부가 있는 거죠.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건이 서울고법으로 간 지 한 5년 됐기 때문에 이번 내년 초 인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건이 물러나면은 새로운 판사가 와서 만약에 강단 있는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를 해서 거기 앉혀서 재판 재개를 하면은 순식간에 전국이 대반전이 됩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만 정하면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몰락이 시작되는데 이 이재건이 가장 먼저 이 추후 지정을 했죠. 이재명 5개 재판 중에서. 그리고 그 전에 이것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해서 이재건의 서울고법 7부로 갔는데 이걸 신속하게 했으면은 이재명 출마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는 대선 전에 재판 기회를 잡았다가 막 민주당에서 난리를 치니까는 대선 이후에 하겠다고 넘겨버렸죠. 그래서 이재명이 출마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하겠다고 넘겼는데 이재명이 당선이 되니까는 겁나니까 재판 추후 지정 헌법 84조가 어쩌고 하면서 헌법 84조 해석도 못했습니다. 해석했다가 나중에 엉터리라고 하면 자기가 큰일 나니까 그냥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꼼수를 썼죠. 그래놓고 재판을 딱 중단시키니까 서울고법에서 저 바로 코앞에 닥친 재판을 중단시켜. 우리는 뭐 아직 1심인데 뭐 중단. 그래서 4개가 다 연달아 따라서 중단된 거죠. 그 이재건이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충성 판결을 하나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대법관 저는 이재명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면 도중에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죄가 되면은 이 사람은 그냥 대법관 되겠죠. 저번에 한번 물망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다가 탈락했는데 이제 이재명 재판 다 연기해주고 이재명 정권 탄생 1등 공신이 됐고 오늘 또 하나 이재명에게 충성을 보여주는 재판을 내렸습니다. 선고를 뭐냐면은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의 폭력 조직 국제 마피아파 생각나시죠? 행동대원 박철민 씨, 그때 이 문신 막 입고 했던 사람, 박철민 씨를 통해서 국제 마피아 쪽에서 국제 마피아 쪽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20억 원을 이재명에게 줬다고 그때 박철민이라는 그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이 주장을 했었죠. 기자회견을 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전달받은 그때 김용판, 그때 국민의힘 의원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금 그 따발 사진 이런 것을 공개를 하고 했는데 그때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성남에서 이재명과 라이벌 관계였죠. 정치적으로. 장영하 변호사가 그때 이것이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됐는데 이게 1심에서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 장영하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무죄. 왜 무죄냐? 허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20억을 줬다는 게 그게 허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공개된 돈 20억 원이 다른 용도 그 박철민 씨가 그때 SNS에 사업 홍보를 하면서 올렸던 그 사진인 것이 드러나서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기소가 됐는데 허위사실인 건 맞지만 그것이 허위사실이었다고 인식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다는 이 선고를 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이게 2심에 가서 바로 말씀드린 그 문제의 이재건 그 고등법원 형사 7부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재건 서울고법 형사 7부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2심에. 1심을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야. 이게 맞아. 그래서 1심을 깨버리고 1심은 무죄라고 했는데 이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말했다 이랬는데 아니야. 허위사실인지 알고 말했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판결을 한 거죠. 이재건 부장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박철민 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렇게 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허위사실 공표. 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의 선거법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이재건 본인이 이 재판을 그냥 중단시켜버린 이재명과 허위사실 공표도 1심 유죄를 나올 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똑같았죠. 근데 지금 이재건이 이재명의 라이벌이었던 장영하 변호사에게 그 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1심은 무죄였는데. 그리고 이재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판사가 할 말인지 이렇게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당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을 비춰서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게 법원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이재건은 판결한 겁니다. 대선 때 이재명이 0.73% 차이로 그때 졌죠. 2022년 대선 때. 그 점을 비추어 보면은 이런 허위 사실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아니 법원이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왜 정치적인 예단을 해서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판결문에. 이재명 보라는 거죠.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거죠. 아, 이게 자, 제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재명 각각께서 있었죠. 0.73%. 그런데 이런 허위 사실 때문에 그때 졌었지. 그거 아니면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재명에게. 더 이상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면 이재건 재판부가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죄 이 재판을 해서 바로 신속하게 재판을 숙행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상황이면.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 인사가 있습니다. 법원 인사. 제가 찾아보니까 이재건이 서울고법으로 간 게 한 5년 되니까 5년 되면은 인사를 해야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사들은 속한 내야 됩니다. 이재건을 교체를 하고 새 재판부가 이재명의 형량을 선고만 하면은 이건 다 끝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기관이 이 말씀 드리고 윤탁토픽 세 번째 가겠습니다. 오늘은 몰래니까 요즘 이제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 지방 법원장들, 한 번은 이제 수도권 법원장들, 한 번은 비수도권 법원장들이 국감에 나왔는데 전부 다 분기탱천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이 판사들이 그 정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세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뭐 재판 사심제를 하는 재판 소원제나 대법관 정원이나 소위 말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자, 그렇게 되니까 판사들이 하나로 뭉칠 조짐을 좀 보인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위험해지죠. 판사들이 하나로 뭉치면 이재명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좌파 특유의 갈라치기 수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그 갈라치기 보셨죠? 친일 반일부터 해서 이재명도 계속 후쿠시마 그때 그 부분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그렇게 자기가 다니면서 괴담을 퍼뜨려 놓고는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이재명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갈라치기 수법이 또 등장을 했는데 정청래가 나서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판사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리겠다. 정의로운 판사들이라고 하면서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김주옥, 노행남, 이진관, 송성용 이 4명의 부장판사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단을 하라고 촉구를 했다. 무슨 조희대에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한덕수 재판에서 새로운 혐의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좌파 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좌파 정치권에 유리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을 4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 4명을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이재건이나 또 재판 중단시킨 판사들까지 다 하면은 이거는 사실상 대법관 후보들 아닌가. 이재명이 20명을 앞으로 대법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 임기가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당장 이야기는 오는 거죠. 그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정청래가 오늘 이야기한 사람들은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들이겠네. 20명이나 임명을 할 수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주진우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 자, 민주당 정청래 편들어서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홍위병이 된 판사들 몇 면을 소개한다. 잘 봐주시라. 그거 하면서 조금 전에 정청래가 이야기했던 김주옥, 노행남, 이진관, 송충용 이 판사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간략하게 찍어냅니다. 김주옥은 법관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한 판사다. 법관 대표회의, 좌파 판사들이 하죠.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좌파 판사가 무리한 법관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를 하니까 대다수 판사가 이 안건을 부결시켰다. 그 판사를 지금 정의로운 판사라고 정청래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노행남 판사는 건인숙 전 의원이 설립한 노동인권회관 출신이다. 좌파 판사. 송승용 판사는 의료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진관 판사는
대장동 사건 재판부를 맡자마자 재판을 바로 정지했다. 그 이정관 판사가 이런 말까지 했네요. 재판 중단시킨 판사. 그러니까 이재명이 임명을 할 수 있는 20명 안에 이 사람들은 이제 우선순위를 받은 거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대법관 자리를 노리고 이런 은행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관 자리 이제 뭐 이재명 변호사들한테 또 막 나눠줄 텐데, 그 국회의원 배지도 줬고 정부 직에도 줬으니까는 대법관 자리도 막 줄 텐데, 또 지금 세계 특검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줘야죠. 특검하고 특검 대법관 자리 줘야죠. 근데 20개 이제 자기는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20개를 노려가지고 이재명에게 줄을 서는 그런 판사도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민심이 움직이면은 이재명은 중간에 접어야 됩니다.